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대표의 이창성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화장품 업계를 위해서요, 뷰티 제품들을 해외 진출, 특히 이제 전자상 거래로 진출하는 그 가이드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전문 무역 상사로서요, 여러분과 같은 이제 화장품 업체를 많이 이제 해외 쪽에 진출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분야,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실적을 쌓아왔기 때문에 본 강의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해외에 또 특히 전자상거래로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통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2019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가장 화장품을 많이 수출한 이제 그런 국가들에 대한 이제 통계치인데요. 여기 잘 보시다시피 1위는 여기 중국입니다. 한국이 여기 중국 쪽으로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은 올해 많이 느끼셨지만은 이제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좀 화장품을 수출하는 게 좀 녹록치 않은 이제 그런 입장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다들 눈들을 많이 돌리시는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베트남 시장, 러시아 시장입니다. 딱 저희 그 통계치에서 보시면은요, 3, 4, 5, 6위 하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한국 화장품이 가서 이제 재미를 봤고요. 일본 시장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마스크팩 위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많은 이제 또 좋은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다음으로 또 베트남 다음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러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또 지도 하나 또 보여드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요 지도에 보시다시피 제가 다양한 곳들을 좀 펼쳐놨어요. 저희 한국인들이 이제 좀 진출을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곳들인데요. 이제 가장 이 지도에서 많이 보이는 곳이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라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의 모든 국가에 걸쳐 가지고 이제 포진을 해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할 거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쇼피나 라자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라쿠텐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쪽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줌이라는 곳이에요. 정확하게는 러시아 쪽은 아닌데요. 북유럽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를 통해서 북유럽하고 러시아를 또 같이 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에 이제 뷰티분 하시는 분이 많이 알게 된 이제 와일드베리즈 같은 곳을 저희들이 이제 진출을 고려해야 되는 이 마켓플레이스라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수출했던 그런 지역들을 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수출 경기가 좀 많이 좀 둔화되고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직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만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저희들이 보여드릴 것이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계치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다음으로 중국 다음에 홍콩이 있었는데 사실상 같은 시장이라 보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중국 다음으로 이제 가장 한국 제품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요. 아마존과 같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이 되고 판매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미국 시장을 두들리고 싶은 이제 그런 화장품 업체가 있다 그러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 이제 아마존 같은 이제 그런 큰 오픈마켓이고요. 또한 이제 또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오픈마켓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 셀러들한테는 오픈은 안 되어 있지만요. 미국에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은 이제 계정 어카운트 열 쓰게끔 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에그라는 곳은 원래 전자제품을 좀 중심으로 팔던 곳인데요. 이제 최근에 여기도 이제 아마존과 같이 이제 종합 쇼핑몰로 발돋움하면서 특히 이제 아마존의 FBA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베이는 이제 과거에 저희 한국 업체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시작했던
이제 그런 업체들이죠. 그래서 보통 저희 미국에 있어가지고는 아마존과 이베이 그리고 월마트, 뉴웨그 같은 이제 오픈마켓을 이제 여러분 제품을 올리고 또 해외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시장이요. 아마존과 이베이라는 곳입니다. 이베이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저희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이베이는 사실상 여러분 같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좀 힘들어요. 이베이는 이제 셀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 한 건 한 건 대응을 하고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업에서는 판매하기보다는 판매자를 구해가지고 그분들의 대응을 맡기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이라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창고를 빌려주고 그 창고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화장품 같은 걸 벌크 포장으로 아마존 미국에 있는 창고에 입고시키거나 아니면 일본의 창고에 입고시킨 다음에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포장이나 다양한 이제 CS 업무에서 약간은 좀 인력이 좀 덜 투입이 되는 이제 그런 마켓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효율성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과 같은 이제 그런 3PL 같은 이제 그런 포장을 해주는 또 주문들을 포장을 해주는 이제 그런 창구가 있는 그 시스템을 좀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아마존 쪽에 많이 진출을 하시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 아마존에 진출을 하시다 보면은 이 아마존이 좀 내수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지키셔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좀 많이 강화됐죠. 아마 이제 아마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느끼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 쪽에서 한국 화장품 중에서 특히 이제 브라이트닝 제품들이 전부 다 블락이 돼 버렸어요. 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뭐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은 이제 뭐 아마 미백을 내면 과거에는 이제 수은 성분이 들어가면서 미백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은이나 이제 인체 유해 성분이 없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이제 전부 다 블락을 시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인증서를 내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은 원성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뭐 저희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진출하기 편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정산도 되게 빠른 편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이제 정산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굳이 미국에 은행이 없더라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페이오니아나 월드퍼스와 같은 또 이제 기업은의 페이고스와 같은 그런 해외 정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어 가지고 기업 쪽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셀러 위주 시장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이 필요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주문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직원이 필요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긴 있고요. 일단은 저희 한국에서는 이 아마존과 이베이 이 양쪽 시장을 아주 쉽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죠. 온라인 쪽은 사실상 이제 아마존과 월마트 이 두 군데가 양대 산맥으로 장악하고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이전 2019년도만 하더라도요. 온라인은 아마존, 오프라인은 월마트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좀 못 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마존도 많이 가지만은 이 월마트를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께서는 이 월마트 온라인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시절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성장률은 이제 2019년도 성장률인데요. 올해 성장률 제가 데이터 못 갖고 와가지고 2019년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파란색은 월마트고요. 주황색은 아마존입니다. 성장률에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이 월마트 쪽이 상당히 이제 비약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제 월마트 다들 관심을 두고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크게 이제 셀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셀러 회원을 많이 늘리진 않았는데요. 올해 월마트 쪽이 이제 온라인 쪽이 많이 규모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여기 보여드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셀러 신청이 가능하게끔 많이 이제 문을 많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는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기는 힘들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물리적인 사무소와 이제 주소를 보유해야지만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주소가 있는지 EIN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미국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거든요. EIN으로 확인이 가능해야지만은 이제 이 월마트의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FBA 시스템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좀 최근에 선호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법인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 대한 법인이 조금 이제 저항감이 있으실 거예요. 화장품 조금 팔기 위해서 미국의 법인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벤더사를 통해서 적은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직판,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이제 놀마트 같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직판을 하시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그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진율 비율을 이제 이런 물리적인 사무소 같은 걸 만드시거나 아까 같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제 외부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면은 저희 한국 브랜드도 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안 알려졌겠지만은 이제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유명 안 하지만은 미국 아마존 가서 유명해진 브랜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관 부분이 예전에는 되게 편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존을 할 때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정말 이베이 때부터 몇십 년 가깝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존도 거의 상당히 이제 거의 7, 8년 돼가고 있네요. 거의 7, 8년 돼가고 있을 정도로 오래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예전에 저희가 초기에 진입할 때는 거의 진입장벽이 없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업체들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곧바로 그냥 미국에 있는 아마존 창고에 물건 보내가지고 약간의 광고만 하면은 많이 팔리게 되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2017년이죠. 2017년 이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약간씩 이제 비관세 장벽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7년도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2017년도에 처음 저희가 이제 FDA 관련된 액션 부분에 이제 세관에서 요청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 받았던 레터를 이제 제가 걸어놨는데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 액션을 요구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운 FDA 액션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거 화장품 회사가 어디냐, 어디서 만들었고 이제 그런 거 알려달라, 주소 좀 알려달라 이런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식 통관을 시키고 이제 판매를 고민하신 여러분들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관세율이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제 세금, 특히 관세, 수출하면 관세를 많이 고민을 하시죠. 관세를 고민해가지고 뭐 언더밸류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좀 쪼개가지고 조금씩 물건을 보내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이 화장품에 있어가지고는 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MSDS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만든 곳이 어딘지 그 주소 부분 제대로 밝혀가지고 이제 통관을 시키시면은 되게 쉽게 이제 통관이 되고 아마존에 있는 창고까지 이제 물건이 발송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될 겁니다. 단지 이제 그 세관에서 예전에는 크게 딴지를 안 걸었는데요. 몇 가지 딴지를 걸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라벨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벨링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FDA 등록을 좀 많이 하시죠. FDA 승인이 있고 FDA 등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일반적인 기초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FDA에 그냥 공장 잘 주소 등록하고 라벨링 잘 되어 있는지 그 정도 등록만 하셔도 미국에서 판매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기능성이 됐을 때 이제 FDA 승인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약간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외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팔 때 몇 가지 단어들은 이제 근기어시 해가지고 좀 빼고 있습니다. 뭐 안티에이징 같은 단어도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팅, 최근에 브라이팅 단어가 문제가 돼가지고 아주 모든 리스팅 다 내려갔는데요. 브라이팅 단어도 뭐 좀 톤업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데요.
뭐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화장품 입장에서 약간은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FDA 승인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이제 FDA 등록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저희들이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유기농 화장품, 한국에서 특히 최근에 유기농 화장품이 천연 화장품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화장품 경우에는 USDA 유기농 승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브라이팅 사건, 미국에서 발생한 아마존 브라이팅 사건 때문에 VCRP 자발적인 화장품 등록 프로그램이죠. 요것이 이제 많이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브라이팅 가지고 이제 리무벌 된 경우에도 요 VCRP 관련된 부분 서류를 제시하면은 이게 또 금방 풀리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미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직접 진행하실 때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 쪽은 제가 라벨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좀 뭐 깨알 같은 글씨들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가지고 보통 이제 제가 FDA 사이트에서 이제 그 가이드로 나와 있는 이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 사진을 보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부분 제품 이름 집어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있는 이제 그 용량 집어넣고 이제 그다음 제품에 있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회사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거 집어넣고 이제 한국에서만 메이드 인 코리아 되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거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경고 문구나 이제 뭐 제조업상에 들어가 있는 이제 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를 꾸며라라고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만드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이런 가이드는 다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한국 내에서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해외에 수출되어야 되는 부분도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들을 한쪽은 한국말로 잘 작성을 하고 한쪽 면은 다시 영어로 해가지고 잘 작성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이제 아마존에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외 직판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이제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포장 제품이 잘 정비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정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은 이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한쪽 면은 그냥 영어로 한쪽 면은 한글로 해 가지고 한번 이게 가이드를 정비해 놓으시면은 제품을 좀 정비해 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이제 중국 다음으로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이래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워낙에 기초 화장품이 유명한 곳이었죠. 기초 화장품이 너무 잘 나가는 곳이었고요. 해가지고 한국 화장품이 사실상 발을 들일 수가 없었던 곳이었어요. 발을 들일 수가 없었던 곳이었는데요. 이게 좀 고가 시장 측면이 아니라 좀 저가 시장 측면, 그다음에 또 이제 젊은 애들이 좀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스크팩 위주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한국 제품들이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라인에 맞춰서 제작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본 시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일본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한국 제품 시세도 이길 수 없잖아 하고 이제 그런 좀 패배감에서 사로잡혀가지고 한국 화장품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반응은 정말로 이제 한국 화장품이 나름대로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시냐 그러면은요. 일본에 있는 아마존 재팬이라는 사이트에 많이 진출을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라쿠텐이라는 사이트에 많이 진출합니다. 또한 바이마는 패션 제품들 파는 데인데요. 나름대로 여기도 패션 아이템을 선호하다 보니까 화장품들이 진출하기도 괜찮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것이 야후 쪽이죠.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지금 야후 쪽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디로 진출해야 되냐 그 부분을 보실 때 고민해야 될 것도 이제 아마존 당연히 고민하시고 라쿠텐도 고민하셔야 되고 다양한 채널 고민하셔야 되는데 야후 쪽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도 통계인데요. 작년도 이제 서베이 쪽 통계인데 일본 쪽에서 이제 조사됐던 통계인데 일본인들이 메인으로 이용하는 이커머스 사이트가 어딘가 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9년 기준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거의 2017년 정도에 아마 저기 무역협회에서 일본 쪽 전자상거래 부분을 발표한 일이 있었어요. 2017년도만 하더라도 아마존과 라크텐이 사실상 시장을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라크텐도 좋고요, 아마존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와서는 지금 아마존이 과반의 이상 52% 정도 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일본에 진출하실 때 이 아마존이라는 시장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민을 하는 시장인 라크텐입니다. 라크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전자상거래 초창기 때 한국 업체들이 이제 의류를 가지고 일본 라크텐에 많이 진출하셨어요. 그래 나름 이제 재미를 봤던 이제 그런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일본 법인을 세우고 그 일본 법인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출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라크텐이 이제 해외 셀러들한테도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요. 한국 사업자 가지고도 이제 라크텐에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경우 라크텐에 진출해가지고 한국 화장품들 많이 팔아드리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정말로 이렇게 팔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하고 2020년 올해까지 이제 계속 이제 라크텐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를 비교하면 처음에는 거의 이제 한국 화장품은 많이 주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마스크팩하고 기초 쪽이 나름대로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 나름 색조도 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좀 돈 있는 이제 직장인들 위주로 타겟을 했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 위주로 타겟을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이쪽 라크텐 시장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한국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같이 아마존 재팬과 더불어 라크텐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 이 야후 쇼핑이에요. 야후 샵인데요. 과거에는 아마존과 라크텐에 밀려가지고 사실상 빚을 못 봤던 곳이 이 야후 쪽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페이페이몰도 사실 야후 쪽이거든요. 야후 페이페이몰이나 야후샵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점유율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쓰는데 큐텐이죠. 한국 이제 보통 이제 해서 화장품 파시는 분들이 이제 큐텐 통해서 많이 판다 이제 정말 많은 양이 나간다고 하시지만요. 큐텐은 점유율을 봤을 때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더 큰 시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야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후가 2020년에 그러니까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정말 큰 지각 변동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냐 그러면요. 원래 이제 아마존이 가장 위에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라크텐이 있고, 그 다음에 야후 쇼핑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니크로, 이제 조조타운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이제 다 되어 있었는데요. 이 야후 쇼핑이,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에 밀리는 게 아니냐. 되게 이제 플랫폼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밀리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이제 다들 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떴던 게 조조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의류를 중심으로 한 이제 사이트였어요. 그 사이트하고, 야후하고 이제 전격적으로 연합을 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올 초에 발표를 했죠. 올 초에 발표해가지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후 쇼핑하고 조조타운이 2위로 올라서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제 계속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당시 이제 야후를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하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SNS 채널이 뭐냐 그러면요. 라인입니다. 라인하고 이제 연합을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후 쇼핑하고 조조타운 연합이 상당히 이제 커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특히 올해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 다음으로 야후 쪽, 아까 말씀 페이페이몰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일본 시장을 이제 좀 고민하시고
이제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한번 화장품을 팔아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시면은 아마 지금은 이제 Q10 위주로 판매를 하실 거예요. Q10 위주로 판매를 하시지만은 아마존이나 뭐 페이페이몰, 라쿠텐도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가지고 그 시장들을 좀 진출해 보시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야후가 올라온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후나 아마존이나 이제 라쿠텐은 정말 오래된 전자상거래 기업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텍스트 위반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SEO가 되게끔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라쿠텐이나 야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오래된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미지 기반, 그러니까 특히 컨텐츠 중심의 이미지 기반으로 이렇게 좀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야후 구글도 검색에 고려해야 되지만 야후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양쪽을 다 고려했을 때 좀 텍스트 기반을 중심으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올리는 것도 텍스트 기반 올리지만은 야후나 라쿠텐에 올리는 것도 역시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그렇게 컨텐츠도 하면서 텍스트 기반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좀 진출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한국에서 되게 정말 이쁘게 컨텐츠를 만들어 두셨을 거예요. 그 컨텐츠를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라쿠텐이나 야후에 진출하실 때 그걸 일본어로 번역하시고 그 밑에 이제 텍스트를 다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오픈마켓에 대한 점유율도 높지만은요, 개인 쇼핑몰에 대한 점유율도 거의 50% 이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아까는 오픈마켓만 보여드린 거고요.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약 50% 이상이 일반 개인 쇼핑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형과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와 같은 사이트나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료로 시작을 해가지고 템플릿 방식으로 일본어로 이제 사이트를 구성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워드프레스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것이죠. 워드프레스는 보통 블로그 위주로 이제 개발됐던 그런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좀 더 이커머스 기능이 추가된 것이 이제 우커머스가 탑재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유도가 있게끔 저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구축이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이유가 왜 오픈마켓을 이용하냐 그러면은요, 이게 결제 부분이 일본 같은 좀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아마존이나 라쿠텐 같은 걸 이용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 있어가 되게 결제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일본 좀 약간 이제 페이팔을 쓰기는 쓰는데 많이 쓰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제 결제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쇼핑몰에 일본식 결제 시스템을 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본식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게 되면은 기본 사용료라는 걸 받아가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왜 결제를 하는데 기본 사용료를 받아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 사용료를 월 5,000엔씩을 띄어갑니다. 5만 원을 기본 사용료를 받아가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수수료를 갖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한국은 보통 수수료만 많이 갖고 가시죠. 그런데 일본은 약간은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봐서 좀 잘못된 부분이죠. 이렇게 좀 월 사용료를 받아가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저희가 권해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오미세라는 사이트예요. 오미세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료 없이 그냥 판매 대금의 2.95%, 약 3% 정도만 수수료를 내시면은 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만든 일본 사이트도 이 오미세라는 결제 시스템 플러스 페이팔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미세를 통해 가지고 일본인들로부터 해가지고 결제를 되게 참 편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픈마켓이 아니라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해서 한번 일본 시장 노려보고 싶다, 이제 그러실 경우에는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일본에 이제 물건을 보내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시는 분들보다는 한국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본 화장품법도 되게 한국처럼 까탈스럽습니다. 거기도 역시 이제 되게 이제 뭐 전문가 한 명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후생성 인증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개인 수입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직구라 부르죠. 직구라 부르는 이제 그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일본도 직구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직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내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과세가 되는 부분이 이제 면세가 되는 부분이죠. 면세가 되는 부분이 만엔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만엔이 넘으면은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만엔 이하로 좀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화장품 제품 만엔 10만 원 이하이시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단지 이제 개인 수입인 경우에는요, 나누기 0.6을 해가지고요, 16,666엔 이하가 면세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제 일본에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개인 역직구죠. 해외 직판으로 수출하신 경우에는요, 약 한 16,660엔을 기준으로 이제 물건을 포장하시고 발송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점 없이 일본 소비자들을 공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최근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통계치에 하면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이었죠. 동남아시아 쪽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진출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동남아시아 쪽에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들은 이제 플리카트나 토코pedia 같은 이제 사이트들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샤피라는 곳하고 라자다라는 곳입니다. 쇼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입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입점을 하셨고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지금 전자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교류를 하고 있는데,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다양한 장벽들이 많이 생기면서 점점 재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쇼피에 들어가신 분들, 이제 좀 화장품의 큰 손들이죠. 화장품 유통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저한테 하는 말들이, 올해 쇼피에 좀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재밌더라. 오히려 이익률에서는 더 높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쪽에서 정말 한국 화장품 열풍이 지금 벌고 있기 때문에 쇼피나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진출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쇼피는 적극적으로 아마 쇼피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진출을 하셨을 거고요.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한국 셀러에 대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을 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가입을 되긴 됐었는데 되게 힘들게 좀 됐었거든요. 근데 올 가을부터 이제 한국 셀러들을 대해서 또 한국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이 라자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동남아 시장에 많은 이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정말 빠른 성장률에 있죠. 빠른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고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성장이 될 시장으로서는 동남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시장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요. 또 이제 그리고 올해 이제 가장 이제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 라자다죠. 라자다는 원래 이제 독일 쪽에서 만든 이제 동남아 기반을 한 쇼핑몰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자다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알바바 그룹에 이제 판매가 되죠. 판매가 되고 이제 한동안은 중국인들이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부로서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됐던 것이 라자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한국 셀러들이 이 라자다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한때 가입도 못했고 많이 들어가고 싶어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정말 이제 좀 문호 좀 열어달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이 이 라자다입니다.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한국에서 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는 발송 방식뿐만 아니라
현지 창고에 이제 물건을 두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라자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해주시는 시장이고요. 이 라자다 보시다시피 이 그라펜이라는 업체인데요. 저희 그라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러시아 쪽을 좀 팔아드리고 있는데 본사 쪽에서 이제 동남아 직접 하십니다. 그걸 보고 다 진출했네. 벌써 라자다 다 진출했네 하고 이제 캡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보다시피 뭐 진짜 싱가포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이렇게 모든 나라의 이 라자다를 통해서 이제 진출하시고 계시고요. 잘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물류센터에 이제 제품을 갖다 주면은 거기서 이제 상품 분류가 돼가지고 라자다를 홍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고객한테 발송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물건을 발송하실 때 너무 크게 부담이 없이 발송하실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곳이 라자다입니다.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은 현재 그 페오니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알리페이를 통해 가지고도 이제 이게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알리페이를 통해서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인들한테만 문호를 개발해 놨고요. 저희 같은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오니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라자다 진출해 가지고 본격적인 판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진출하는 곳이 샤피일 거예요. 샤피 같은 경우는 올해 대부분들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진출을 하셨을 겁니다. 동남아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 전체 뭐 타이완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태국, 베트남 등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채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쇼피 싱가포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필리핀 거쳐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만에 판매를 하는 걸 목적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쇼피를 통해 가지고 진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거고요. 그 밑에 제가 하나 또 숫자를 같이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나라 이름이 있고 인구가 있고 GDP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수익 관세, 이제 면세 범위죠. 요 이하로 보내면은 이 미만으로 보내면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 면세도 저희들이 같이 써놨습니다. 이게 좀 면세 범위가 되게 낮아요. 되게 낮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물건 판매할 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 면세 범위입니다. 면세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통관이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 또 면세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동남아 쪽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시장이 되실 겁니다. 아까 그 통계치를 봤을 때 1위가 중국이었고 중국은 많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진출하는 미국, 일본, 베트남, 그 동남아 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러시아 시장이었습니다. 또 아까 그 통계치에서 보셨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 지역이 일본하고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이제 좀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빠르신 분들은 이미 벌써 다 들어가 계시죠. 들어가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러시아 쪽에 이제 본격적인 진출을 고민해 주셔야 될 때가 됐고요. 이제 중국 시장에는 사실상 저희 이제 중저가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러시아 쪽에 가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선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이제 유명한 오픈마켓은 와일드베리즈라는 데가 제일 유명합니다. 의류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패션 자파를 하다 보니까 여성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이 여기서 많이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베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최근에 얀덱스 마켓이라는 이름 다시 재정비한 얀덱스 마켓도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해당, 좀 고민해봐야 되는 곳에 해당됩니다. 그 외 라모다 등이 이제 저희들이 화장품 업체들이 고민해야 되는 오픈 마켓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정말 많은 이제 중소 브랜드들과 러시아 쪽 진출에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제 전문 무역 상사다 보니까요, 많은 화장품 업체들을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업체들과 이제 러시아 아까 와일드베리즈라고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오픈 마켓인데 거기에 한국관을 개설해가지고 화장품 제품들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인천에 있는 이제 무역협회
무역협회 인천지부와 또 더불어 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을 또 저희들이 러시아 쪽에 진출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동구청 역시 또 이제 남동구청 쪽에 또 화장품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 구청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러시아 진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리엔케이나 김정문 알로에 같은 이제 그런 중견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포에버 스킨이나 이제 디어브 같이 저희들이 이제 전문 무역 상사에서 전문 무역 상담에서 이제 상담하고 이제 매칭된 업체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종 기관을 통해서 이제 매칭이 된 업체들 약 60개사를 2020년도에 러시아 쪽에 성공적으로 진출시켜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인증도 다 받아들였죠. EAC라고 불리는 인증도 다 받아들이고 와일드베리에 이제 진출시켜드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지금 현재 진출 계속 시켜드리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팝업스토어도 열어가지고 이제 현재에 저희들이 전시하면서 물건을 또 판매 홍보할 또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올해 한 60개 정도 이제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진행을 더 2배 정도, 한 120개 정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러시아 진출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매칭을 좀 받으시면은 뭐 저희 같은 이제 전자상거래 중점이 되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도 특화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왜 러시아 시장에 갑자기 제가 집중을 하고 있냐 하면요, 또 통계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2019년도 통계치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가장 올라간 게 있죠. 73%라는 이제 증감률을 보였는데요. 스킨케어 제품,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제품 분야에서는 프랑스 다음으로 저희 나라가 제품이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화장품 제품, 특히 한국 화장품 제품이 러시아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선택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혹시라도 중국에 이제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하시는 것을 이제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저희 한국은 네이버가 있죠. 검색할 때 네이버를 검색하고요. 미국은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하고 뭐 일본은 야후를 검색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얀덱스라는 것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이 얀덱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요, 관련 단어로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 화장품에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양들이 검색이 될 정도로 이게 한국 화장품의 열기가 지금 러시아 쪽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열기는 앞으로 한 2, 3년은 계속 이제 지속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올해 진출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내년에는 한번 꼭 진출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로 통해 가지고 저희들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 시장이 2018년도 대비 2019년에는 23%나 증가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주문량은 약 41%, 그다음에 매출은 약 25% 정도 이제 증가할 정도로 많은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통계는 올해 수치가 없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경찰들이 그 외부에 길거리에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때려서도 이제 집에 귀가시킬 정도로 엄격하게 단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가 매출이 많이 증대했습니다. 특히 아까 와일드베리 증대율이 가장 큰데요. 이런 와일드베리 등 같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러시아에 진출하신다 그러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러시아 내에는 이제 다양한 곳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 업체가 미리 좀 선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죠.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 미리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해가지고 러시아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이제 중국 온라인 스토어, 즉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부분인데요. 이 가죽 벨트나 스마트폰 태블릿 부분은 사실상 중국이 많이들 좀 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화장품이나 퍼스널 케어 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전자상거래 접근했을 때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직접 사이트를 열거나 아까 말씀드린 와일드베리즈와 같은 그런 오픈마켓에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1위가 와일드베리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오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오픈마켓이 있는데요. 저기 러시아 쪽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종합몰도 있지만은 전문몰들이 좀 많이들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전문몰 보시면 온라인 서점도 있고 뭐 전자제품 파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게 전문몰 위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와일드베리즈나 이제 뭐 그런 데 진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화장품 전문몰을 한국에서 개설을 하셔가지고 러시아 쪽 시장을 두들겨 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이제 좀 과거와 틀리게 기반이 좀 구축되고 있으니까요. 그 기반 부분 좀 고민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이 와일드베리즈입니다. 와일드베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다양한 형태로 물건이 배송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픽업 포인트거든요. 여기 옷 갈아입는 데가 참 보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픽업 포인트인데요. 와일드베리즈에서 이제 옷을 주문을 해요. 보통 저희도 온라인에서 옷을 주문을 하면은 뭐가 문제죠? 사이즈가 문제죠. 그래서 항상 사이즈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와일드베리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역에 이제 픽업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입어보고 이제 결정할 실제 주문할 건지 구매할 건지 이런 결정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집으로 물건을 받아보기보다는 쇼핑몰들에 있는 코인라카를 통해 가지고 또 물건을 받아보는 것도 좀 러시아 쪽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라카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받아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와일드베리즈가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픽업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 화장품 업계 입장에서는 이 와일드베리즈를 통해 가지고 화장품을 좀 팔아보시는 게 좀 입점해보고 러시아에 계신 이제 그런 소비자들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러시아 쪽 와일드베리즈에 입점시키는 과정은 보시다시피 EAC 인증부터 진행이 됩니다. EAC 인증을 하고요, 배송하고 세관 통과해서 와일드베리즈 창고에 입고를 시켜가지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쪽도 역시 이제 아마존과 같은 FBA 창고가 있습니다. 역시 와일드베리즈 창고에 입고를 시켜놓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쓸 것이 많이는 없어요. 이제 하나하나 포장하면은 이제 좀 저희들 같은 이제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면서 입점을 하는데요. 이렇게 FBA 3PL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은 나름대로 좀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와일드베리즈 픽업 포인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전역에 픽업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사하린 지역, 브라비보스타 사하린 지역도 픽업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전역에서 이제 와일드베리즈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스크바 지도인데 모스크바 지역 안에서도 지역마다 이렇게 와일드베리즈 픽업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구입합니다. 와일드베리즈 픽업 포인트 하나 제가 확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의류를 입어볼 수 있고요. 거기서 제품을 또 받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일드베리즈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류센터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지역은 크게 8등분되어 있어요.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큰 범위로 땅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8등분 되어 있는 8구간에 걸쳐서 이제 물류센터들이 뭐 상테페부르크나 야카테리노부르크, 그다음에 노브시비르크 뭐 이제 등 브라디보스크 같은 다양한 곳에 이제 물류센터들이 존재하고 거기를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건이 발송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전자상거래로서 물건을 판매하실 때는 나름대로 좀 효율성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와일드베리즈와 같은 이제 그런 곳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까지는 좀 전문몰 위주로 좀 시장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쇼핑몰을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리안 월드라 해가지고 코리안 월드.알두라 해가지고 약 3년에 걸쳐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러시아 전문몰입니다. 러시아
전문몰이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제품이나 유아제품, 전자제품 같은 이제 그런 제품들 약 한 300개사 제품군들이 현지에 올라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판매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의 수혜를 받은 그런 사이트, 저희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 코리안 월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와일드베리즈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쪽을 통해 같이 판매를 하시면은 좀 더 좀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트를 구축을 하시게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제예요. 아까 일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제가 안 돼 버리면은 저희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제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얀덱스 머니라고, 아까 얀덱스가 러시아에서 네이버 같은 큰 포털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네이버 머니와 같이 여기도 얀덱스 머니라는 이제 그런 결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 얀덱스 머니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러시아인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루블을 결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루블을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현금화 시킬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얀덱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얀덱스 저희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러시아로 송금이 좀 약간은 어려우면 까탈스럽거든요. 러시아 송금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얀덱스 머니와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얀덱스 머니를 이제 설치할 경우에는 되게 러시아 송금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렵게 해서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 정도에 이제 얀덱스 쪽하고 얀덱스 머니 쪽하고 좀 이제 화상 채팅을 좀 하면서 화상 회의를 좀 했어요. 화상 회의를 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카페24나 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는 카페24 같은 거나 이제 많이 쓰는 게 또 이제 고돈몰 같은 경우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을 많이 쓰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카페24나 이제 그런 업체들과도 뭐 이제 뭐 긍정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현재 제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얀덱스 머니를 붙여 가지고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전문몰을 만드셔 가지고 러시아에 들어가셔도 좋은 방향이 되실 거고요. 또 특히 최근에 이제 기업은행, 아까 말씀드린 페이고스가 있죠. 아까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된 대금을 이제 받아들일 때 페이고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요. 페이고스 같은 경우에도 이 얀덱스 쪽하고 나름대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곳을 통해 가지고도 쉽게 이제 러시아 판매된 대금을 한국 원화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가 들어갈 때는 되게 어렵게 들어갔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점점 전자상거래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 업체가들이 전문몰을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게는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전자상거래로 이제 판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면세 범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면세 범위는 이제 200유로, 매월 200유로가 면세 범위입니다. 그리고 약 31kg까지 이제 보통 저희가 작은 라면 박스 정도가 될까요? 라면 박스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러시아로 물건들을 보내고 있고요. 200유로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부과합니다. 옆에 보이는 거는 이제 그 사실상 면세 범위로 들어가면 좀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 좀 생략을 하는데요. DHL 쪽 제가 통관을 시켰을 때 이제 그때 받은 서류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세금이나 이제 뭐 부가세 같은 부분보다 사실상 이제 뭐 참고 이용료나 좀 통관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러시아 전자상거래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해외 직판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게 좀 나름대로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쪽 CIS 국가에 진출을 하시려고 그러시면은요, EAC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6.5%가 수입 관세고요. 20% 정도가 부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외 직판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 30% 정도 해외 직판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H 인증을 받고 러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라벨링이 또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라벨링도 저희가 올해 좀 기준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한 올해 3번이나 바꾼 것 같습니다. 올해 한 3번이 바꿨는데 옆에 보시는 자료는 EAC 인증서고요. 옆에는 저희가 라벨 만들었을 때 이제 썼던 이제 가이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라벨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제품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이나 이제 회사 이름만 썼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리사이클 마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아마 여름 이후에 가을 정도부터 리사이클 마크를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저희 모든 제품의 라벨을 다 변경을 했습니다. 러시아 쪽 시장을 진출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정책들이 변경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변경이 됐는데 너무 자주 변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서류나 이제 절차를 준비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품 같은 내내 또 한 번 더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머리에 지지는 나와 있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또 잘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판매 방법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키워드나 배너 광고를 통해 가지고 쇼핑몰 방문하게 만들고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게 만들고 그래야 구매를 일으켜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 즉 전통적인 쇼핑몰 판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딱 여기 이 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몇 년에 걸쳐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는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통해가지고 제품의 체험을 시키시고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시청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쇼핑몰 방문하게 만듭니다. 즉, 과거에는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인플루언서로 바뀐 있어요. 또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괜찮은 제품 어떠냐라는 평가 부분을 아주 그냥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제품은 어디 가서 구입을 하세요. 이런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러시아 진출에 있어가지고 특히 전자상거래 진출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무조건 들어가요. 제품 EAC 인증을 받은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부터 물건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EAC 인증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마일드벨에서 구매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다양한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화장품의 제품을 진출시킬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알리바바 통해서 많이들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벤더사들이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모집되기보다는 이 알리바바를 통해 가지고 많이 모집이 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리바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인ኳ리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ኳ리가 하루에 몇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B2C 소매 그런 채널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은요. B2B 특히 최근에 이제 중도매, 소도매에 가까운 B2B죠. 중도매, 소도매에 가까운 B2B 채널도 노려보신다 그러시면요. 이런 채널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쇼핑몰을 만드실 때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크게 2가지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 만드는 그런 플랫폼은 마젠토와 우커머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K몰24.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몰24 같은 경우는 마젠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되게 빠르고 안정적인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죠. 단지 이제 마젠토가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제 구글 트렌드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약간 계속 과거에는 최강자였는데 지금은 살짝 이제 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고 있는 것이 우커머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이제 블로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워드프레스를 이제 쇼핑몰로 개조하는 우커머스를 탑재한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파란색 그래프 부분인데 최근에는 마젠토를 건너뛸 정도로 살짝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구축형으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면은 우커머스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또 많이 하는 건 임대형입니다. 카페24 같은 경우는 임대형이죠. 그와 같이 이제 샤피파이라고 노란색입니다. 특히 올해 많이 뛰었습니다. 올해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붐이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피파이 노란색 부분이 올해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이 샤피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쇼핑몰 구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 러시아 시장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상 뭐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알리바바 통해서, 구글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 통해서, 그다음에 쇼핑몰, 그다음에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런 모든 형태의 마케팅을 다 골고루 사용해 보시고요. 최근에는 3PL 즉 저희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송이 대행이 되는 이제 그런 아마존 같은 채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킬 때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페이스북의 타겟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에 선호할 분들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만 뭔가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진출을 했을 때 나름대로 해외 시장에서 해외 소비자들한테 여러분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면서 판매를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저희가 같이 이제 게재를 해놨으니까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신다 그러시면은요. 뭐 질문 주시고 연락을 주신다 그러시면 또 저희 성심성의껏 뭐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